저주의 덫. 또다시 밤이 찾아왔다. 나는 이불을 머리까지 덮어쓰고 그것이 오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었다. 그것은 원호가 죽은 그날 밤, 그러니까 3일 전부터 내 방에 찾아오기 시작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흰색 천으로 쌓여있는 그것은 마치 침대볼을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고 중간중간 줄로 묶어놓은 듯한 형상이었다. 밤이 깊어지면 그것은 사그락 소리를 내며 나를 찾아왔다. 첫날 내가 그것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은 숨이 막힐 것 같은 무게감 때문이었다. 눈을 떠보니 사람 크기의 하얀 형체가 내 몸을 짓누르고 있었다. 몸을 일으켜보려 했지만 꼼짝도 할 수 없었다. 힘껏 발버둥을 치자 그것이 천천히 내 몸을 타고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것의 둥근 머리 부분이 내 얼굴 바로 위까지 올라왔다. 비명이 터져 나왔지만 그 누구도 들을 수 없는 무언의 비명이었다. 흰 천이 위로 부풀었다가 아래로 내려가기를 반복했다. 마치 누군가 그 안에서 숨을 쉬고 있는 것 같았다. 잠시 후 입으로 예상되는 것이 넓게 벌어지면서 기이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천이 순식간에 검붉은 피로 물들었다. 내 얼굴 위로 피가 뚝뚝 떨어져 내렸다. 피는 점점 빨리, 그리고 더 많이 떨어져 내리기 시작했다. 나의 얼굴은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고정되고 보이지 않는 손길이 내 입을 크게 벌렸다. 뜨겁고 끈적한 피가 내 입안에 고이기 시작했다. 그 피를 삼키지 않기 위해 애를 썼지만 피가 점점 더 차오르며 숨통을 막았다. 묵직한 피가 내 식도를 타고 흐르기 시작했다. 나는 내 방 침대 위에서 익사하고 있었다. 목과 코에서 타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다. 온 힘을 다해 피를 삼키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정신이 점점 아득해졌다. 얼마나 지났을까? 순간 나를 짓누르던 힘이 사라졌다. 자유를 되찾은 나는 거친 숨을 내뱉으며 튀어오르듯 침대에서 일어났다. 꿈이었다. 방 안을 채우는 내 숨소리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평상시와 다름없었다. 하지만 내 몸을 죄어오던 그 느낌은 생생하게 남아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듯 내 팔목과 발목에는 붉은 손자국이 남아있었다. 등골을 타고 내려가는 식은땀을 따라 오소소 소름이 돋아났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각이었다. 어린 시절 어두운 골목에서 마주쳤던 남자가 떠올랐다. 골목길 한가운데 서있던 그 남자는 나를 보며 희죽희죽 웃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 무서웠다. 그때도 그랬다. 그 남자를 보는 순간 등줄기를 타고 오소소 소름이 돋아났다. 그가 산 사람이 아닌 죽은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악몽이 오랫동안 잊고 있던 불길한 느낌을 되살렸다. 그리고 그날 낮, 낯익은 형사가 학교로 찾아와 원호의 죽음을 알렸다. 형사가 내민 사진 속 원호의 부푼 몸통은 온통 검붉은 멍투성이었다. 사인은 물리적 충격으로 인한 내장 파열이라고 했지만 누가 봐도 잔인한 폭행의 흔적이었다. 뒤틀린 몸통에서 원호가 얼마나 끔찍한 고통 속에 죽어갔는지 알 수 있었다. 난 차마 볼 수 없어 고개를 돌려버렸지만 옆자리에 앉아있던 건우는 죽일 듯이 사진을 노려보고 있었다. 이로써 2명의 친구를 잃었다.
불과 일주일 전 또 다른 친구인 우성이 두개골이 함몰된 채 집에서 발견되었고 이제 원호마저 죽은 것이었다. 형사가 나와 건우에게 죽은 우성이나 원호에게 원한을 가질 만한 사람이 있었는지 물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그가 의심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나와 건우임을 느낄 수 있었다. 형사가 떠난 후 건우는 원호를 그렇게 만든 놈을 찾아서 가만두지 않겠다며 길길이 날뛰었다. 하지만 난 건우에게 집중할 수가 없었다. 형사가 보여준 사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무언가 이상한 게 있었다. 사진을 봤을 때 느낀 이질감의 정체를 찾아야 했다. 순간 머릿속에서 뱅글뱅글 돌아가던 이미지들이 멈춰섰다. 이제야 떠올랐다. 내가 느꼈던 이질감의 정체는 바로 원호 방바닥에 떨어져 있던 흰 천으로 만든 투박한 인형이었다. 원호 방에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었다. 우성의 죽음도 원호의 죽음도 이상한 점이 너무 많았다. 불안감이 밀려들었다. 내 피부 아래서 수천 마리의 초파리들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았다. 살갗이 따끔거렸다. 무언가 불길한 힘이 개입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머릿속에 지호가 떠올랐다. 절대로 우성이나 원호를 제압할 수 없을 것 같은 인물 1호였다. 그 가느다란 팔과 다리로는 중학생에게도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다. 지호는 달리기조차 소질이 없는 아이였다. 하지만 우성이 죽기 전날도 원호가 죽기 전날도 지호가 있었다는 게 걸렸다. 그리고 우성이와 원호가 죽은 방식도. 원호가 죽기 전날이었다. 교실에서 희죽희죽 웃고 있던 지호를 발견한 원호는 방과 후 지호를 불러냈다. 그 자리엔 나와 건우도 있었다. 우리는 골목길에 지호를 몰아넣고 길목을 막아섰다. 우성의 죽음으로 예민했던 원호는 그날따라 더 가차없이 발길질했다. 지호는 익숙한 듯 몸을 잔뜩 웅크리고 원호의 발길질을 받아냈다. 원호가 발길질할 때마다 지호의 몸이 들썩거렸다. 반격의 의지조차 없는 지호의 모습이 원호를 더 사납게 만들었다. 그런데 어디선가 크크거리며 웃는 소리가 들려왔다. 지호가 웃고 있었다. 왜 쳐 웃느냐는 원호의 질문에도 지호는 계속 웃을 뿐이었다. 마치 원호가 가엾다는 듯. 원호가 폭주하기 시작했다. 원호의 발이 지호의 명치와 가슴팍으로 파고들었다. 큰일 나겠다 싶어 나와 건우가 원호를 뜯어말렸다. 지호는 이미 죽은 듯 바닥에 누워 있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호의 상태를 확인하러 다가갔다. 이때 갑자기 괴성을 지르며 벌떡 일어나는 지호. 순식간에 원호에게 덤벼들었다. 눈이 시뻘겋게 뒤집힌 지호는 원호의 머리채를 잡고 떨어지질 않았다. 떼어내려 했지만 믿을 수 없는 힘으로 버텼다. 한참의 실랑이 끝에 지호가 겨우 떨어져 나갔다. 우리는 바닥을 구르며 미친놈처럼 키득대던 지호를 두고 서둘러 골목길을 빠져나왔다. 그리고 난 분명히 보았다. 나동그라진 지호 손에 원호의 머리카락이 한 움큼 쥐어져 있는 것을. 그리고 그 손을 바라보며 미소 짓던 지호의 소름 끼치는 표정도. 그때는 지호의 행동과 표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지만 악몽이 3일째 계속되던 날 나는 깨달았다. 밤마다 나를 찾아오던 그것이 사진 속 원호의 방에 있던 인형과 닮았다는 것을. 악몽은 하나의 경고이자 저주였다. 나에게 죽음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대로 무슨 일이 생길 때까지
앉아서 기다릴 수만은 없었다. 먼저 건우를 설득해서 지우를 잡아야 한다. 어린 시절 남들이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었던 나는 위험을 감지하는 감각 또한 발달했었다. 나의 감각은 여러 번 나를 위험에서 구했다. 그리고 이번엔 내 감각이 지우를 향해 있었다. 물론 건우는 지우가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내 말을 진지하게 듣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환영했다. 내 말대로 이 모든 것의 배우가 지우라면 손수 죽여주겠다며 지우를 찾아 교실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갔다. 하지만 교실 그 어디에도 지우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분명 우리가 교실에서 나갈 때까지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감쪽같이 사라졌다. 반 아이들 누구도 지우를 본 아이가 없었다. 이때 지우의 책상을 뒤지던 건우가 욕설을 내뱉었다. 지우의 서랍에서 원호 방에 있던 것과 똑같이 생긴 인형을 발견한 것이었다. 건우가 인형을 바닥에 내팽개치더니 발로 짓밟기 시작했다. 인형이 죽기라도 바라는 듯했다. 난 씩씩거리는 건우를 밀어내고 인형을 주워들었다. 사람의 형체일 뿐 눈, 코, 입도 없는 인형. 누군가 급하게 만들었는지 성긴 바느질은 삐뚤빼뚤했고 몸통은 세로로 길게 찢어져 있었는데 그 부위만 붉은색 실로 겹겹이 꿰매져 있었다. 몸통 부분을 만져보니 안쪽에서 무언가가 느껴졌다. 난 칼로 그 붉은 실을 뜯어내고 벌어진 몸통 안으로 손을 넣었다. 인형 안에서 나온 것은 또 다른 작은 인형이었다. 눈, 코, 입이 없는 흰색의 투박한 인형. 몸통엔 붉은색 실이 보이지 않았지만 큰 인형과 같은 모양이었다. 이게 뭘까 싶던 순간 건우 안의 핸드폰이 동시에 울렸다. 누군가 동영상을 보내왔다. 그것은 누군가의 방을 찍은 CCTV 화면이었다. 고요한 방 안, 침대 위에는 한 남자가 잠들어 있었다. 잠시 후 침대에 잠들어 있던 남자가 경기하듯 몸을 벌떡 일으켰다. 하지만 어딘가 이상이 보였다. 남자는 침대에서 차례로 일어났다기보다는 누군가에 의해 끌어올려진 것 같았다. 그리고 그는 다시 침대 아래로 거칠게 끌려 내려갔다. 바닥으로 떨어진 남자가 놀라 몸부림을 치기 시작했다. 다음 순간 남자의 상체가 뒤로 확 꺾이며 얼굴이 드러났다. 바로 원호였다.